당신 아버지가 생일날 총을 들고 나타났습니다. 그리고 그 총구는 바로 당신을 향하고 있었죠. 장난 아니에요. 실제로 있었습니다. 인천 송도의 한 펜트하우스에서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을 직접 만든 총으로 쐈습니다. 이유요? 가정 불화랍니다. 그런데 말입니다. 그게 다일까요? 이 사건 들으면 들을수록 이상합니다. 가해자인 A씨는요, 20년 전에 이혼했어요. 지금은 따로 사는 전처, 그리고 그 아내와 함께 사업을 키워가던 아들. 그런데 생일상 앞에 아버지가 나타났고 그 자리에서 자신의 아들을 가족들 앞에서 총으로 쐈습니다. 게다가 총도 자작 총기 직접 만들었다고 합니다. 유튜브 보면서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야기는요, 단순히 한 남자가 사고를 쳤다가 아니에요. 이건 사랑과 소유, 복수와 집착, 그 경계가 어디까지 무너질 수 있는지 보여주는 가장 현실적인 심리 스릴러입니다. 피해자인 아들 30대의 젊은 사업가였고요. 전처와 함께 뷰티 브랜드를 운영했습니다. 그리고 어머니는 약손명가 대표 130개 지점, 해외 진출까지 한 성공한 자수성가형 여성입니다. 그녀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. 왜 사냐고요? 아들이 행복하게 살게 하려고요. 난 우리 아들에게 좋은 것만 주고 싶어요. 그게 엄마로서의 내 역할이에요. 그런데 그 소중한 아들을 그녀의 전 남편이 죽였습니다. 바로 눈앞에서. 정말 단순한 가정 불화였을까요? 아니면 전처가 가진 걸 하나씩 없애기 위한 치밀한 계획이었을까요? 여기서 여러분께 묻고 싶어요. 아들은 왜 죽어야 했을까요? 그 아버지는 도대체 무엇을 증명하고 싶었던 걸까요? 혹시 그는 여전히 20년 전 이혼한 아내와의 관계 안에서 사랑을 갈구하고 있던 건 아닐까요? 그게 아니라면 그저 모든 걸 잃어버린 남자의 광기 어린 복수였을까요? 여러분은 어떻게 보세요? 이쯤 되면 진짜 궁금해지죠. 왜 아들이었을까? 왜 굳이 20년 전 자신과 이혼한 아내가 지금 가장 아끼는 존재를 골랐을까? 그냥 화가 났다고 하기엔 이 범행은 너무 치밀했어요. 사제 총기 2정, 총신 11개, 탄환까지 준비해놓고 그걸 숨기고 다니다가 아들이 준비한 생일 파티에서 범행을 저질렀죠. 그리고 그 다음 행선지는 전처가 사는 서울 도봉구 쌍문동 아파트 그 집에 들어가기 위해 페트병, 세제통, 신어, 우유통 전부 인화성 물질이었습니다. 이건 우발이 아닙니다. 이건 거의 시나리오죠. 영화보다 더 정교한 시나리오. 이쯤에서 이런 질문이 떠오르죠. 복수인가요? 사랑인가요? 심리 전문가들은 말합니다. 그는 자신이 버려졌다고 생각한 피해자였고 그 고통을 전처에게 가장 큰 상처로 되갚고 싶어 했다고요. 그 상처는 뭐였을까요? 그녀가 일군 성공? 아니면 그녀가 지켜온 아들? 이게 정말 정당화될 수 있는 감정일까요? 아니면 철저히 이기적인 감정의 변질일까요? 근데 여기서 더 소름 끼치는 게 있어요. 그 총. 유튜브 보고 만들었다고 합니다. 정말입니다. 직접 총기를 만들고 작동법도 테스트하고 탄환까지 장전하고 실제로 쐈어요. 심지어 차량에서 추가 총기 부품이 10개 넘게 나왔고 자택에서도 파이프 재질의 부품이 쏟아져 나왔죠. 20년 전 사둔 탄환이 있다는 말도 했고요. 여러분,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유튜브로 총을 만드는 방법을 검색하고 있을 수 있어요. 총은 불법인데 만들면 쏠 수 있는 건가요? 라는 질문이 터져나오는 지점이죠.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. 인터넷은 도구일 뿐, 악의는 사람에게 있다. 반대로 또 어떤 사람은 말하죠. 사람이 문제든 총이 없으면 범행은 없었다. 여러분은 어디에 더 가까우세요? 사람이 문제다 대 총이 문제다. 이 이야기를 가장 비극적으로 만든 건요, 사랑이 증오로 바뀌는 그 흐름이에요. A씨는 가족을 잃었다고 생각했을지 몰라요. 특히 자신이 키운 아들이 이제는 전처의 성공에 함께하고 있으니까요. 그걸 본 순간 그는 아들을 자기 것이라고 착각했을지도 몰라요. 사랑이 집착으로 바뀌는 건 정말 한순간이거든요. 처음엔 잘 되길 바랐을 수도 있어요.
근데 어느 순간 자기 인생이 실패했다고 느낀 그 지점에서 그 사랑은 복수의 언어로 변하죠. 우리는 이런 순간을 흔히 인생 망친 사람의 투정 정도로 치부하지만 그 결과는 누군가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다는 걸 이번 사건이 보여줬습니다. 정말 사랑은 끝나도 되는 걸까요? 가정은 무너지면 복구 안 되는 걸까요? 혹시 우리가 너무 쉽게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상대방의 삶의 소유권을 행사하려고 했던 건 아닐까요? 이건 단순히 한 남자의 범죄 이야기가 아닙니다. 이건 누군가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소유욕을 폭발시킨 이야기이고 그 불씨가 다시 우리에게 돌아올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. 근데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난 걸까요? 혹시 우리 주변에도 자기 감정 하나 못 이겨서 사랑을 망가뜨릴 준비가 된 사람들이 생각보다 더 가까이에 있는 건 아닐까요? 모른 척하고 있는 건 우리일지도 모릅니다. 우리는 이런 사건 앞에서 너무 쉽게 한마디로 정리하곤 하죠. 끔찍하다, 미쳤다. 어떻게 저럴 수 있지? 하지만 진짜 무서운 건 그 끔찍함이 어느 날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. 소유욕, 분노, 고립, 그리고 오랜 시간 쌓여온 왜곡된 감정이 어느 날 사랑이라는 이름을 덮어쓰고 가장 소중했던 존재를 향해 총구를 겨눴다는 것. 그리고 그 총은 단지 한 가족만을 향한 것이 아니었을 수도 있다는 것. 총기는 불법입니다. 하지만 불법보다 더 치명적인 건 죽이고 싶은 감정을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는 마음입니다. 이런 마음은 우리 모두 안에 어쩌면 아주 작은 씨앗처럼 존재하죠. 그래서 묻고 싶습니다. 당신은 사랑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나요? 그리고 그 사랑이 언제부터 내 것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셨나요?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. 이 사건을 통해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건 그 사람이 왜 그랬냐 보다 우리는 어디쯤에 서 있는가 아닐까요? 이 영상이 끝이 아닐지도 모릅니다. 왜냐면 사랑과 증오 사이 그 얇은 선은 오늘도 어디선가 계속 흔들리고 있으니까요. 당신이라면 어디서 선을 그으시겠습니까? 사랑과 소유 사이 그 얇은 선은 오늘도 어딘가에서 조용히 흔들리고 있습니다. 그리고 우리는 그 진실을 마주해야 할지도 모릅니다. 비극이 닿기 전에 그 선을 볼 수 있는 눈을 함께 만들기 위해서요. 이런 이야기들이 당신의 생각을 조금이라도 흔들었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세요. 누군가는 묻지 않으면 안 되는 질문들을 우리는 계속 던져볼 겁니다.